자, 이번 제목이 좀 막 복잡하네요. 이제 크게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함수의 이름을 중복해서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산자라고 하는 좀 특별한 오버로딩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그런 연산자 오버로딩에서 잘 사용되는 뭐 friend라는 어떤 특징, 그다음에 함수를 정의할 때 또 뭐 디폴트 인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 기능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름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연산자 오버로딩, 함수 오버로딩이에요. 사실 연산자는 함수죠. 함수의 특별한 함수가 연산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왜 특별하냐? 이름이 기호로 돼 있어서 우리는 보통 뭐 A, B, C 이렇게 함수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멋지게 플러스, 뭐 마이너스, 퍼센트 뭐 이렇게 기호를 써가지고 함수 이름을 정의한 거잖아요. 그게 연산자 이거. 그래서 연산자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이제 함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함수 오버로딩, 즉 함수의 이름을 하나만 작성을 하는데 그 같은 이름의 함수가 이제 뭐 인자의 개수가 다르다든지 인자의 좀 타입이 다르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벌의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함수를 여러 벌 작성하더라도 그 함수를 호출할 때 실제 인자의 개수나 실제 인자의 타입을 보고 이름은 똑같지만 요 함수가 불렸겠네, 아니면 저 함수가 불렸겠네, 이렇게 자동으로 알아서 컴파일러가 함수 이름을 다르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나는 똑같은 이름을 써서 함수 호출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작성했지만 실제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알아서 다 구분해서 호출을 해주는 이제 그러한 기능이 함수 오버로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오버로딩 왜 필요하냐라고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이유예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라는 함수, average라는 이름의 함수를 지금 제가 작성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average라는 함수는 이제 평균을 구하는 것이죠.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금방 유추할 수 있듯이. 그런데 두 개의 더블값, 두 개의 실수값을 받아들여서 평균을 내가 구하는 그런 average 함수도 만들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세 개의 인자를 받아서 평균을 구하는 그런 average 함수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오버로딩을 지원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C 언어와 같은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지금 방금 설명한 그런 요구사항에 맞게끔 에버리지 함수를 만든다라고 하면 두 개의 이름을 각게 이렇게 작성을 하면 뭐 중복된 함수 이름이에요 라고 이렇게 컴파일 에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C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꽁수로 좀 작성을 해야 되자면, 인자를 두 개 받으니까 에버리지라고 하지 말고 에버리지 2반 인자의 개수, 평균값을 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되는 그 원소의 개수에 해당되는 숫자를 뒤에 이름에다 붙이는 거야. 에버리지 2번. 요걸 이제 세 개를 받으니까 에버리지 3번 이렇게 함수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죠. 굉장히 좋은 거 아니죠? 그냥 인자를 내가 두 개 줬으니까 두 개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것이고, 인자를 세 개를 줬으니까 세 개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함수 이름을 그냥 average라고만 하고 이름을 붙이는 게 더 좋은 스타일인 거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컴파일러가 혹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서포트하는 기능을 이제 오버로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자바를 여러분들이 배운 학생이라고 하면 자바에서도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걸 이제 지원을 하죠. C++도 오버로딩을 지원하고. 다만 조금 다른 성격은 뭐냐면 자바에서는 연산자라고 하는 거를 잘 활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산자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죠. 그런데 C++는 기본적으로 모든 특징을 다 담고 싶어 해서 연산자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들이 조금 자바랑 좀 다른 점이겠네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앞에처럼 이렇게 이제 average라고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으면 그 average라고 작성된 함수들을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함수 호출 형태로 이제 구분한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두 개를 줬잖아요. 그럼 당연히 앞에 함수의 에버리지가 불리는 것이고, 세 개의 인자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두 번째 에버리지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이렇게 함수 호출 형태가 인자의 개수나 타입을 보고 어떤 함수가 호출하려면 이거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오버로딩에서 이제 어떤 오버로딩된 함수가 호출이 될지 구분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인자 리스트하고 맥이벤스 리스트를 비교해서 어떤 함수가 호출이 될지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오버로딩 함수가 이름이 똑같은 게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호출될까를 결정하는 과정을 이제 레졸루션이라고 그래요. 오버로딩 해결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졸루션이라는 말은 좀 리졸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이와 타입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동일한 매개 변수의 리스트인데 만약에 혹시 반환된 값이 다르면 좀 뭐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그냥 금방 생각하기에는 이게 간단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려운 이렇게 해서 오버로딩을 해결하는 것이 좀 어려운 기술적인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매개 변수는 같은데 반환된 값이 다른 거 가지고 다른 그런 똑같은 이름의 함수. 함수 이름은 똑같은데 함수 이름 똑같고 매개 변수 리스트까지 똑같고 근데 리턴 타임만 다른 그런 경우는 오버로딩으로 카운팅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걸 구분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를 붙인 타입하고 컨스트를 안 붙인 타입으로 뭔가 구분을 해보겠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거는 어떤 int 값 타입이고 그러니까 int에 star나 요 %가 붙여져 있지 않는 그냥 int만 있는 그런 값 타입의 인자를 하나 받고 또 다른 오버로딩된 함수에서는 int하고 %가 붙은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값 타입하고 참조 타입이 다르니까 이거 구분할 수 있지 않아요? 그거는 구분할 수 없어요. 값 타입하고 포인터 타입하고 참조 타입 요거는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값 타입하고 참조 타입으로 써놓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제 기대를 하면은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해서 구분되는 오버로딩 함수를 정의할 수 없다. 그래서 좀 오버로딩 함수를 정의할 때 구분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버로딩 된 함수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이제 호출합니다. 그 다음에 에버리지라는 이름의 똑같은 함수가 여러 번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함수가 호출될 것이냐 그거 이제 찾는 방법이 오버로딩 해결, 오버로딩 레졸루션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제일 첫 번째가 그 매개 변수 실제로 내가 전달하는 매개 변수 리스트하고 그 선언된 함수에 받아들이는 매개 변수 리스트하고 정확하게 개수하고 타입이 일치한다? 그러면 걔를 무조건 선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있으면. 근데 거기까지는 쉬운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문제예요. 애매하게 같지는 않아요. 근데 좀 비슷해. 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어떤 오버로딩된 함수들을 선택을 해서 호출할 것이냐.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있으면 일단 그걸 가장 우선순위로 줘서 선택을 할 것이고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형 변환을 통해서 호환되는 함수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그 다음 우선순위 높은 걸로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받아들이는 쪽은 더블이에요. 선언은 더블 타입이 오는 걸로 기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int를 줬어요. 그러면은 int를 더블로 캐스팅을 자동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마치 1 더하기 3.14 라는 어떤 그런 수식을 쓸 수 있잖아요. 1 더하기 3.14 그러면 1은 인티저고 3.14는 더블 타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int 더하기 더블 하는 덧셈이 불리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덧셈 연산자는 int 더하기 int를 하든 더블 더하기 더블 하든 양쪽의 피연산자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int하고 더블을 더하는 건 사실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동안에 그거 잘 썼는데 여러분들이 잘 썼던 이유는 뭐냐면 컴파일러가 int를 더블로 1이라는 int 타입을 1.0으로 바꿔준 다음에 1.0 더하기 3.14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블 타입의 더블의 덧셈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마치 int하고 더블을 더한 덧셈을 쓴 것처럼 프로그램을 작성했지만 그게 바로 자동형 변환이에요. 그런 것처럼 기대하는 타입은 인자는 더블 타입이었는데 여러분들이 int로 넘겨줬어요. 그러면 알아서 C++ 컴파일러가 여러분들의 int를 30 이렇게 넘어졌으면 30.0 이렇게 더블 타입으로 자동형 변환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동형 변환이 돼서 함수 매칭되는 함수 정의를 찾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두 번째 우선순위로 하겠다라는 게 오버로딩 해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일치하는 함수가 이제 2개 이상이 돼 버리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컴파일러가 결정할 소관이 아니야. 네가 프로그래머인 당신이 결정을 제대로 다 되도록 프로그램 다시 짜. 조금 더 고쳐가지고 짜. 라는 이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간단한 오버로딩 해결, C++에서 오버로딩 해결하는 이제 간단한 이제 절차가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 C++ 오버로딩 해결 방법은 조금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요.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지금 이제 오버로딩 해결하는 이제 규칙을 설명을 했으니까 그 규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오버로딩 해결을 해보는 한번 예를 한번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f라는 함수가 있죠. f라는 함수가 있고 사실 이렇게 짜면 안 되는데 그냥 이건 거의 뭐 오버로딩 해결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예제라고 사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int 더블을 받고 더블 int를 받고 int 세 가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세 가지 버전의 함수 오버로딩된 그렇지만 함수 이름은 f로 똑같은 오버로딩 함수 세 가지를 이렇게 정의가 선언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호출 한번 해봅니다. 자, f. 자, 호출 해보는데 98, 99. 98이나 99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상수는 int 타입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int인 거예요. 그래서 int 정확하게 매치하는 게 있으니까 있죠. 세 번째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가 꼭 집어서 세 번째를 불러줍니다. 오케이. 아무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5.34입니다. 5.3이라고 하는 건 더블 타입이에요. 4는 int고. 그래서 더블 int하고 정확하게 매칭되는 게 있어를 찾습니다. 있죠? 두 번째가 있잖아요.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로 일치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불러요. 4.3, 5.2. 그러면 더블. 두 개의 더블의 인자를 받는 게 있냐? 일단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있는지 찾아야 돼요. 없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형 변환을 해가지고 일치하는 게 돼? 라고 이제 하는 게 두 번째 스텝이잖아요. 그런데 세 가지 함수가 다 호환 가능하잖아요. 형 변환으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앞에 거 더블 타입을 int로만 바꾸면 일치가 될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5.2를 int로 바꾸는 것만 하면 될 것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 둘 다 int로 바꾸는 것만 하더라도 될 것이고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함수가 모두가 호환이 가능하니까 이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야 이런 거를 나한테 결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이거는 프로그래머인 당신이 어떻게 좀 뭐 4.3을 4로 바꾸든지 뭐 아무튼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뭔가 이렇게 오버로딩 C++ 오버로딩 해결 규칙에 의해서 딱 한 가지 함수를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도록 당신이 좀 프로그램을 다시 리라이팅하고 컴파일해 라는 이제 컴파일 오류가 발생됩니다. 오버로딩 레졸루션이 실패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 오버로딩 해결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버로딩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디폴트 인자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디폴트 인자라고 하는 거는 가끔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디폴트 인자예요. show volume이라는 함수를 선언해 놓고 인자를 3개를 받는 모양이죠. length, width, height. 이렇게. 근데 지금 width하고 height 뒤에가 뭐가 좀 이상한 게 달려있죠? equal 1. 바로 이게 이제 디폴트 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자를 하나만 줬다. 그러면은 뒤에 width하고 height는 1과 1로 준 거하고 주어서 호출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는다라는 이야기죠. show volume 7 하면은 711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show volume 35 그러면은 length하고 width까지는 준 거예요. 근데 height를 지금 안 주고 지금 호출한 케이스인 거잖아요. 이럴 때는
3하고 5하고 1이 전달된 효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2, 4, 6을 줬죠. 그러면 length가 2, width가 4, height가 6이라고 해서 2, 4, 6 이렇게 줘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인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인자를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함수를 호출하는데 부족한 인자가 있을 때 해당하는 디폴트 값이 무엇이냐, 인자 값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지정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한 가지 이제 유의할 점은 뭔가 하면 3, 5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나는 랭스가 3, 5인데 3, 5로 줬어요. 쇼 볼륨을. 랭스가 3이고 위드스가 5인 게 아니라 하이트가 5인 거예요. 그리고 디폴트 인자는 위드스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3, 1, 5 이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앞쪽에서부터 채워오기. 그런 좀 어색한 좀 그런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첫 번째 인자인지 이게 세 번째 인자인지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도입을 해서 프로그래머가 설계를 하면 못할 거는 없지만 어쨌든 C++에서는 이제 앞쪽부터 채워오는 식으로 해서 디폴트 인자 나머지 채워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디폴트 인자를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폴트 인자라고 하는 특징이 갑자기 나온 거는 show volume이라는 같은 이름을 사용한 어떤 그런 함수를 가지고 이제 호출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이제 디폴트 인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여기까지가 오버로딩과 이제 디폴트 인자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특징에 대해서 함수 오버로딩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함수 중에서 이제 특별한 함수, 그러니까 이름이 기호여서 좀 특별한 함수인 연산자라고 하는 특별한 함수에 대한 오버로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는 사실은 이 연산자를 함수 이름으로 사용하는 그런 특징은 없는데 C++에는 있고요. 이런 특징들을 좀 잘 이용을 하면 그냥 함수 이름을 그냥 알파벳으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연산자는 그냥 구문이 좀 다를 뿐 함수와 동일하다. 보통 이제 함수는 이렇게 연산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트 이퀄 뭐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를 호출하는 방법은 보통 이제 x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이제 인픽스라고 그러죠. 가운데다가 함수 이름을 두고 연산자를 두고 양쪽에다 이제 피연산자를 두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보통 사용하죠, 연산자를. 물론 이제 이렇게도 좀 특별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프리픽스 형태로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플러스하고 x, 7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마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게 이제 붙여야 될 것 같긴 하는데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연산자에 대한 뭐 인트나 더블이나 불리안이나 이런 아주 기본적인 타입들에 대해서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퀄 같으냐 뭐 대입하느냐 그다음에 나눗셈 곱셈 뭐 나머지 연산자 이런 것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죠. 그건 이제 C++에서 이제 빌트인 타입이라고 하는 기본 타입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제 클래스형 타입인 day of year, 뭐 money 이런 것들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C++에서 준비를 해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day of year나 money와 같은 클래스는 프로그래머가 정의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을 때부터 뭐 기본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정의한 어떤 사용자 정의한 정의 타입인 거잖아요. User Defined Class 타입인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연산자가 좀 있으면 좀 편리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제 언어 레벨에서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성격이고, 그렇지만 그런 연산자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고는 있죠, C++가. 그런 점들은 좀 C++가 나이스한 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머니 객체 두 개가 있는데 그걸 덧셈을 할 때 뭐 add라는 함수를 하나 뭐 이름을 add money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머니 객체 두 개를 받아서 뭐 덧셈을 하는 뭐 함수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말고 이렇게 플러스로 쓰면 되게 좋잖아요. 머니 10,20, 머니 30,40 하면은 40,60이라고 하는 $40 60센트라고 하는 머니 객체가 리턴되어 나오는 결과가 나오도록 이런 플러스 연산자가 있으면 되게 나이스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이제 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한 어떤 동기가 있는 것이고, 있으면 편하겠다. 굉장히 간략하게 프로그램 쓸 수 있겠다. 정말 간략하게 쓸 수 있어요. 뒤에 이제 다양한 연산자 오버로딩 이그젠플이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연산자 연산자에 대한 오버로딩을 이제 어떻게 작성하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반 함수로서 여러분들이 오버로딩 연산자를 정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멤버 함수, 어떤 클래스에 대한 멤버 함수 형태로도 오버로딩 연산자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좀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 일반 함수로 정의를 하게 되면, 그래서 플러스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연산자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함수로 정의하면 당연히 인자를 두 개를 명시적으로 이제 받는 식으로 정의를 할 텐데, 멤버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멤버 함수다 보니까 그 멤버 함수를 호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무슨 객체점 하고 그 멤버 함수를 불러야 되잖아요. 요 객체를 뭐라고 불렀냐면 호출 객체, calling object라고 불러요. 호출 객체. 그래서 그 호출 객체 점하고 멤버 함수로 이렇게 분리가 될 테니까 그 호출 객체가 바로 첫 번째 피연산자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멤버 함수의 인자는 몇 개만 선언하면 되겠어요? 플러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하나만 더 선언하면 되겠죠. 피연산자. 호출 객체가 이미 하나가 왼쪽 피연산자로 있으니까 오른쪽 피연산자에 해당하는 연산자 하나만 더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점만 조금 달라지겠어요. 물론 이제 조금 또 다른 좀 면도 있지만 이제 크게 다른 점은 지금 이야기한 그 함수의 인자를 몇 개를 받을 거냐. calling object, 호출 객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만 뺀 만큼만 받아들이면 되고 일반 함수로 정의하면은 이제 다 피연산자의 개수만큼 받아들여요. 그런 점들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플러스 연산자를 예를 들어보죠. 일단 플러스 연산자의 이름은 오퍼레이터라는 키워드와 함께 플러스를 써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C++가 어떻게 헷갈릴 것이냐면 그냥 플러스를 쓰면 이게 양쪽에 피연산자가 반드시 와야 할 것처럼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퍼레이터 플러스는 그냥 이름으로서 쓰기 때문에 피연산자가 괄호 열고 이렇게 뒤에 피연산자가 오겠죠. 근데 이 오퍼레이터 플러스죠. 빨간색 오퍼레이터 플러스 왼쪽과 오른쪽에 피연산자가 배치하는 지금 그런 플러스의 쓰임새가 아니잖아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오퍼레이터라는 이제 키워드를 플러스라는 심볼 앞에다가 기호 앞에다가 이제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함수 이름인 것처럼 쓸 때는 오퍼레이터 플러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첫 번째 이제 연산자 이름을 키워드로 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함수로 쓴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이런 형태죠. 여기 지금 리턴 타입이 있고 함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소괄호 열고 닫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그 인자 같은 것들을 넣어놓는 게 이제 일반 함수를 선언하는 것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연산자 오버로딩을 지금 정의를 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두 개의 머니 객체를 지금 인자로 받는 것이죠. 첫 번째 M1 인자는 플러스의 왼쪽 피연산자 역할을 할 것이고 M2는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피연산자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덧셈을 하면 결과가 또 머니로 리턴이 돼야 될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리턴 타입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요 피연산자들은 읽기만 할 것이니까 뭐 M%를 붙인 참조형, 컨스트 참조형으로 받는 것이 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내부적으로 M1과 M2를 바꿀 수도 없는 거를 컨스트를 붙임으로 해가지고 요 플러스를 하다가 혹시나 실수로 내가 잘못 작성해서 M1과 M2를 변경하는 일을 좀 막아주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M%를 붙여서 참조형으로 붙였기 때문에 덧셈할 때마다 막 객체를 막 복사를 해야 되는 좀 비싼 연산이죠. 새로 막 한 카피 떠야 되는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름만 올리는 것이죠. 말 그대로 밥그릇에다가 이렇게 여기 밥상에다가 이렇게 숫자만 하나 올리는 것이죠. 이름만 하나 붙이는 게 이름만 붙이면 되니까 굉장히 빨리 함수 호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물론 지금 여기서 뭐 빨리 함수 호출하느냐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플러스 연산자를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연산자들도 아마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턴 타입은 이제 money를 리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값으로 복사를 해가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머니 객체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참조형으로 리턴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또, 값형의 머니로 리턴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컨스트를 좀 붙여줬고요. 네. 자, 이제 그런 어떤 스타일들을 여러분들이 좀 배우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익숙해지는. 여러 개의 어떤, 연산자 오버로딩 이그젬플들을 막 보여드릴 테니까, 인자는 어떤 식으로 선언했고, 뭐, 리턴 타입을 어떻게 선언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머니 클래스, 머니 객체에 대한, 두 개의 덧셈 연산자를 이렇게 오버로딩해서 이제 정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의 덧셈은 인티저 덧셈이 아니라 머니 덧셈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일단은 이름은 똑같은데 어떤 인자로서 구분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M1이라는 객체 두 개를 만들었어요. $10 20센트, $30 40센트. 그러면 M1 더하기 M2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의한 요 함수가 불려서 요 왼쪽 피연산자 M1이 요 첫 번째 인자로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M2, 오른쪽 피연산자 M2가 두 번째 피연산자로 넘어갈 거고, 이때 복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참조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서 이제 어떻게 구현될지는 뒤에 이제 이그젬플이 나오겠지만, 덧셈을 복잡하게 막 해가지고, 이제 리턴을 하면, 요 덧셈의 이제 결과가 되겠죠.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똑같은 아이디어로 지금 오퍼레이터 플러스만 했는데, 두 개가 같으냐, 두 개의 M1과 M2가 똑같은 달러에 똑같은 센트냐라고 하는 거를 테스트하는, 이퀄러티를 테스트하는 요 이퀄 연산자를 이렇게 오퍼레이터 이퀄 써가지고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요것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이름을 거의.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수로 바꾸는 연산자죠. 그러면 여기 이제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받아야 되겠죠. 왜냐면 음수로 여기서는 지금 뺄셈 연산자가 아니라 음수로 바꾸는 니게이션 하는 거죠? 맞죠? 맞나요? 양수를 음수로 양수로 바꾸는 그 연산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너리 연산자죠. 단항 연산자. 그래서 요걸 작성할 때는 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이제 바꾸는 건 당연하고, 이름 바꾸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만 받아야 되겠죠. 하나만 넘어가도록.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플러스 연산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죠. 달러는 달러끼리, 센트는 센트끼리 더하고, 그 다음에 센트에서 조금 이제 넘어가는 게 있으면은 이제 그걸 달러로 이제 이렇게 올려줘야 되겠죠. 이제 그런 정도의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알겠죠. 근데 이건 조금 더 복잡하게 했는데, 일단은 복잡하게 좀 이제 음수도 계산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그 자체는 중요하지는 않고, 어쨌든 그냥 요거 있는 걸 차용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덧셈하는 방법을 그대로 구현하셔도 되고, 그래서 머니 객체에 대한 플러스 연산자를 요 아래 예시와 같이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퀄 연산자도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 개를 받아서 뭔가 복잡한 계산을 해서 파이널 달러스와 파이널 센트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나 얻었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명시적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죠. 만들어서 지금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리턴된 게 이게 값형이니까 복사가 돼서 여기서는 사라지고, 복사가 돼서 저쪽 메인 함수에서 이걸 호출했으면 그 메인 함수에 머니 객체가 파이널 달러스, 파이널 센트스가 들어있는 머니 객체가 복사돼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같으냐라고 하는 연산자도 한번 정의한 이그젬플이 있네요. 일단은 피연산자가 두 개니까 인자 두 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선언하는 방법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요 인자랑 이름이 바뀐 거는 당연히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두 개의 인자가 참조형으로 머니 객체 받는 거는 앞에 플러스하고 같고, 다른 거는 뭡니까? 요 플러스 연산자의 결과는 머니 객체지만 이퀄러티의 두 개가 같으냐를 비교한 연산의 결과는 불리언이겠죠. 그래서 요게 또 달라졌어요. 불리언으로. 일단은 그런 점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요 내부 구현하는 건 되게 쉽죠. 요 첫 번째, 그렇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요렇게 호출했다. M1 equal M2. 여러분들 이제 메인 함수에서
오버로딩된 연산자 이퀄러티를 테스트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작성을 해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M1이 amount 1이 되겠죠. 첫 번째 인자로 주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요 M2라고 이렇게 했으면 M1이 amount 1으로 넘어가고 M2가 amount 2로 넘어가겠죠. 그 관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오면, 그 다음에 달러는 달러끼리 센트는 센트끼리 비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의 이퀄러티는 그럼 도대체 뭐냐? get 달러스 하면 int 타입이 리턴이 돼요. 달러를 int로 표현한 거. 여기서 지금 달러하고 센트를 따로, 그건 내부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요것만 갖고는 알 수는 없고, get 달러스의 리턴 타입이 int예요. 따라서 요 이퀄러티 연산자는 int하고 int를 비교하는 연산자예요. 요 이퀄러티는 money하고 money를 비교하는 이퀄러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중복해서 지금 잘 쓰고 있는 거 아시죠? 너무너무 나이스하죠? 오버로딩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equal money 이런 이름을 쓰고, 요거는 equal int 막 이렇게 썼겠죠. 굉장히 좀 보기 싫죠. 근데 그냥 같은 이퀄러티 연산자를 쓰되 알아서 타입이 다르면 알아서 컴파일러가 배치를 시켜줄 테니까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호출해 줄 거니까 나이스하죠. 오버로딩 연산자를 써서 아주 프로그램이 직관적으로 간결하게 읽기 쉽게 되는 어떤 그런 좋은 이그젬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연산자, 이퀄러티 연산자 이렇게 두 가지를 일반 함수 형태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작성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연산자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가 안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연산자를 일반 연산자로 정의하면 요 인자가 하나만 된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제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하나만 써볼까요, 한번? 그래서 머니 객체에 대한 부정을 하는 마이너스인지 뺄셈이 아니라 요겁니다. 마이너스 M1 요겁니다. 요 연산자에 대해서는 이제 인자가 하나니까 이렇게 하겠죠. 두 개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만 받고 뺄셈을 리턴해서 컨스트 머니를 리턴하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뺄셈 연산자를 정의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P 연산자 두 개 받는 거, 그러면 이제 요것처럼 두 개의 인자를 받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 함수 형태로 오버로딩 연산자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멤버 함수 형태로 지금 한번 우리가 선언해본 오버로딩 연산자를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렇게 됐고요. 근데 보면은 지금 일단은 리턴 타입은 똑같고요. 여기 좀 틀렸죠? 이게 지금 bool 타입으로 리턴 해야 되는 것이죠. 틀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리턴 타입은 다 똑같은 거 보이시겠고, 그 다음에 이름도 똑같죠. 멤버 함수로서나 일반 함수로서나 이름은 당연히 똑같아야 될 것 같고, 지금 달라진 게 지금 인자들의 구성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지금 플러스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받았죠. 일반 함수로 정의할 때는. 근데 만약에 하나로 정의했죠. 하나만 있죠. 그래서 호출 객체 자기 자신이 첫 번째 P연산자니까 요 인자로 들어오는 게 amount 2라고 제가 이름을 2로 붙여놓은 게 두 번째 T연산자라는 뜻으로 의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이죠. 플러스에. 이렇게 작성한다. 그래서 멤버 함수로 형태로 작성하는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반 함수로 정의한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컨스트가 또 여기 붙었죠. 여기 컨스트 붙은 거는 요 인자를 요 멤버 함수 안에서 안 바꾼다라는 뜻인데요. 요 컨스트라고 하는 거는 요 머니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거를 안 바꾼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P연산자를 안 바꾼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컨스트는 요 플러스를 부르면 요 머니 클래스의 객체가 달러 수도 있고 센트 수도 있는데 요거 안 바꾸는 거야 라는 뜻이 요 컨스트예요. 그러니까 멤버 함수에다가 컨스트를 붙인 거예요. 이 경우는 요 컨스트는 인자에다가 컨스트를 붙인 건데, 왜 멤버 함수에다 컨스트를 붙였냐? 달러스 센트스 안 바꾸겠다라는 뜻이고,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P연산자를 안 바꾼다라고 하는 그 컨스트 붙인 거 있죠. 그것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equality도 두 개의 원래 P연산자를 받는 게 맞는데 여기처럼 앞에 있는 amount 1은 호출 객체 자기 자신이 되니까 두 번째 amount 2만 멤버 함수에서는 받으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const 마찬가지의 의미고 const가 첫 번째 P연산자 안 바꿉니다 라는 뜻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negation 음수로 바꾸는 부호로 바꾸는 마이너스 연산자가 인자를 하나 받는데 이미 호출 객체 자기 자신이 P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죠. 안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인자를 내가 내부적으로 안 바꿀 거야. const 선언을 해져 있는 게 부호로 바꾸는 뺄셈의 멤버 함수 그거에 대해 그 멤버 함수다가 지금 const를 지금 붙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멤버 함수 형태로 오버로딩 연산자 어떻게 작성하는지 아시겠죠? 여기 하나 이제 example 하나 있네요. 뺄셈 예를 들어서 인자가 없는데 this라고 하는 호출 객체 자기 자신이 인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 오버로딩 연산자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 플러스 equality 그 다음에 뺄셈 하는 거 이렇게를 일반 멤버 함수냐 일반 함수냐 멤버 함수냐 두 가지 다른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배웠고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하나 들죠. 그러면은 덧셈이 멤버 함수로도 있고 일반 함수로도 두 개가 똑같이 있네. 그러면 오버로딩 그런 상황에서 내가 플러스라는 함수를 불렀어요. m1 더하기 m2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컴파일러가 그 플러스를 불렀을 때 야 이거 멤버 함수에 플러스를 불러야 되는지 일반 함수에 플러스를 불러야 되는지 나 잘 모르겠어. 컴파일 에러 오버로딩 해결하는 거 나 못해 라는 에러가 이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작성해야 되겠죠. 적절하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오버로딩을 작성하는 거는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 기호로서 오버로딩을 이제 작성할 수 있는 연산자 기호가 이미 C++에서 정의되어 있는 연산자 기호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지 여기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는 새로운 기호를 여러분들이 도입을 해서 나는 이런 기호를 한번 써보고 싶다 이렇게 할 수는 이제 없습니다. 이건 이제 parser라고 하는 거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흔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오버로딩 연산자를 정의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으냐 다르냐 뭐 크냐 작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뒤에 또 보겠지만 입출력 연산자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오버로딩해서 자주 정의를 하실 것 같고요. 또 배열 연산자, 배열의 첨자 연산자, 그 다음에 이제 and, or 뭐 이런 것들도 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머니 같은 경우도 머니 객체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머니 객체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이런 것들도 흔하게 작성하는 오버로딩 연산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함수 호출 연산자예요. 함수 호출 연산자. 객체인데 객체가 마치 함수인 것처럼 호출 연산자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고요. 이런 연산자들은 이제 오버로딩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 뭐죠? 입력 연산, 그러니까 출력 연산자죠. 출력 연산자하고 입력 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요 대단원에 일단은 일단락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출력 연산자하고 입력 연산자를 오버로딩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앞에에서 연산자 오버로딩 정의하는 거랑 비슷한데 조금 지켜야 될 규칙이 좀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래서 Cout이라고 하는 출력 연산자 있고요. 그 다음에 머니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출력 연산자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일반 함수로 지금 정의를 했죠. 일반 함수로 정의됐어요. 그래서 요 지금 출력 연산자를 보면 왼쪽에는 지금 출력 연산자의 O 스트림형의 객체가 나와야 돼요. Cout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 P연산자는 O 스트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Cout이 와야 되는데 Cout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O 스트림 객체고 참조형이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참조형이 돼야 되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그게 왼쪽 P연산자고 출력 연산자에 그 다음에 출력 연산자의 오른쪽 P연산자는 이제
뭐 스트링이 올 수도 있고 뭐 인트가 올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머니 클래스의 객체니까 머니가 이제 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const money의 참조형으로 넘겨주는 거, 아까 앞에서 우리가 플러스 할 때도 그렇게 인자를 const의 참조형으로 정의한 것과 똑같은 이유에서 되어 있고요. 근데 O 스트림은 이게 변경이 될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const 붙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결과로 O 스트림의 참조형을 리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Cout을 그대로 리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는 이제 부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요런 패턴을 사용을 하도록 C++에서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출력하고자 원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출력 연산자를 이 패턴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구현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그렇고요. 근데 왜 이 오스트림형의 객체를 리턴해 주느냐? 사실 이제 Cout을 그대로 리턴해 주면 되는 건데요. 왜 그 Cout을 리턴해 주느냐라고 하면 그 이유는 이 이유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Cout 출력 연산자, 뭔가 이제 출력하고 싶은 거, 또 출력 연산자, 출력하고 싶은 거, 출력 연산자, 출력하고 싶은 거. 이렇게 출력 연산자를 세 개, 같은 출력 연산자를 이렇게 나란히 쓰면 괄호가 어떻게 매겨지는가 하면은 앞에서부터 매겨져요. 이렇게. 그래서 Cout에다가 I have라고 하는 스트링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또 amount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in my purse를 출력하고, 이렇게 괄호가 매겨지는 게 매겨지거든요. 마치 여러분들이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면 앞에 거 플러스 먼저 이렇게 괄호가 매겨지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앞에 출력을 한 결과가 뭐가 돼야 되냐면 뒤에 amount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또다시 Cout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출력 연산자를 구현할 때 항상 리턴을 Cout을 리턴을 해 주시는 게 여기 C++에서의 나름의 어떤 프로토콜에 맞춰서 이제 출력 연산자를 작성을 하는 것이죠.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의 결과가 또다시 Cout이 되는 거예요. I have를 Cout에 출력하고 일단은 그 결과로 Cout을 리턴을 하면 두 번째 amount를 그 리턴한 Cout에다가 또 출력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리턴을 또 Cout을 하면 in my first라고 하는 거를 그 리턴된 Cout에다가 출력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연이어서 출력 연산자를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연이어서 하나의 값을 출력할 수 있는 출력 연산자를 정의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연이어서 출력하는 출력 연산자 작성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출력 연산자 작성해야 된다. 이런 연산자로 이런 형태로 출력 연산자를 정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컴파일러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유용성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 연산자도 똑같아요. 입력 연산자는 이제 iStream 참조형을 받도록 돼 있겠죠. iStream을. 지가 나오나요? 그래서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그래서 입력 연산자를 정의할 때도 지금 제가 설명한 스타일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가 여기가 이제 Cin이 되겠잖아요. Cin 하고 뭔가 이제 money의 이제 변수가 되겠잖아요. 이것도 같이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money 객체 두 개 선언해 놓고 Cin M1 그 다음에 입력 연산자 썼죠. 그 다음에 또 C1을 반복해서 쓸 필요는 없고 입력 연산자 쓰고 M2 이렇게 보통 이제 써왔잖아요. 이렇게 써온 거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이렇게 됐죠. 지금 제가 괄호로 친 부분, 괄호가 이렇게 쳐질 거예요. 앞에서부터. 그러면은 요 C인 M1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결과가 뭐여야 되겠습니까? 또다시 C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그 C인으로부터 이제 M2로 입력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iStream 참조형을 사실 C인이 되겠죠. C인을 그대로 리턴하는 형태로 입력 연산자를 이제 구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입출력 연산자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해봤고요. 여기 좀 보실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제 출력 연산자 쓰는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달러 부분하고 센트 부분, 이 아웃풋 스트림을 가지고 뭔가 출력할 내용들을 지금 다 출력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아웃풋 스트림.
근데 요게 결국은 이제 Cout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인자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Cout이라고 하지 왜 이렇게 O스트림이라고 하느냐, O스트림, 뭐 이렇게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하느냐, 요렇게 쓰면은 훨씬 더 제너럴하게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나중에 상속 관계에 의해서 Cout 말고 다른 것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Ostring, 뭐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건 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상속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Cout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요 첫 번째 인자로 들어올 것인데, 이름은 아웃풋 스트림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 아웃풋 스트림하고 내가 출력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달러 부분 출력되는 게 이제 여기가 이제 핵심 코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센트 부분 여기거나 할 텐데 센트 부분이 이제 출력이 되는 부분이 이제 핵심 코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리턴 타입으로 O 스트림 참조형을 리턴을 해라라고 제가 자꾸 이제 강조를 했는데 여기 출력 연산자에서 그게 이제 인자로 받은 아웃풋 스트림을 그대로 리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호출할 때 Cout으로 줬으면 요것이 Cout을 리턴하는 효과가 되겠죠.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입력 연산자 같은 경우에도 iStream 참조형으로 를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입력을 받을 어떤 머니 객체를 받아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컨스트가 붙으면 안 되겠죠. 여기는 이제 컨스트가 붙이는 게 맞지만 여기는 이제 컨스트가 붙으면 안 돼요. 앞에서 우리가 컨스트 안 붙였죠? 제가 잘못했군요. 요건 붙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입력을 해서 요 인자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니까 요 머니 객체가 바뀌게 되겠죠. 이건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컨스트가 붙이면 안 되고 실제로 이제 입력을 받아서 거기다가 집어 넣어야 되니까 바뀌게 되겠죠, 결국은. 그래서 요 머니 객체는 컨스트가 안 붙여져 있고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iStream 참조형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까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요 인풋 스트림으로 이름 주어진 거에 이제 뭔가 받겠죠. 요게 이제 핵심 코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amount에서 더블 하나 이제 받고 달러를 몇 달러 몇 센트 이렇게 받지 않고 그냥 더블로 받아버렸군요. 그래서 이제 그걸 쪼개가지고 달러로 쪼개고 센트로 쪼개서 이제 적절하게 센트를 설정을 했습니다. 요 amount 입력 대상되는 그 객체에다가 amount.달러스 amount.cent에다가 입력을 진짜 해준 거죠. 해준 코드가 지금 하이라이트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뭘 리턴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인자로 받은 input stream 요걸 리턴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요 입력 연산자의 요 첫 번째 연산자로 뭘 줬을 거자면 Cin을 줬을 거거든요. Cin을. 그러면 여기가 Cin이 될 것이고 그 Cin을 리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웃풋으로. 아이디어 아시겠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입출력 연산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버로딩과 연산자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큰 두 가지 주제에 대한 파트 1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일단락 설명을 좀 했고요. 이제 그 뒤부터는 또 다른 연산자 오버로딩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머니 클래스 객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엑서사이즈로 반드시 해보실 때 플러스 연산자 꼭 작성을 해보시고요. 이퀄러티 연산자, 그 다음에 플러스 연산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연산자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뺄셈 연산자죠. 뺄셈 두 개의 피연산자를 받는. 그 다음에 이퀄러티 연산자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퀄러티 연산자. 그 다음에 그 뺄셈으로 부호를 바꾸는 마이너스 연산자죠. 부호 바꾸는 연산자도 한번 정의를 해보시고 출력 연산자, 입력 연산자. 그래서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이 오버로딩 연산자를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긴 지금 일반 함수죠. 일반 함수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함수로. 그리고 지금 프렌드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이 프렌드라는 키워드는 좀 나중에 한번 좀 나중에 한번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일반 함수로서 지금 6가지의 연산자, 머니 클래스 객체에 대한 6가지 연산자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요 연산자를 사실은 꼭 머니 클래스 안에다가 선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바깥에다가 먼저 선언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시는 걸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riend라는 키워드는 일단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이 6가지 연산자를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제 friend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어, 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여기 일반 함수잖아요. 오퍼레이터 플러스. 그래서 사실은 오퍼레이터 플러스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할 때, 예를 들면 앞에서 그렇게 정의했나요? amount 1이라고 하는 거에 사실은 저렇게 friend로 사실 정의할 필요는 없는데요.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뭐 final 그렇죠. 사실 여기서는 friend라는 키워드를 사실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 money라는 클래스의 private 멤버를 그냥 일반 멤버 함수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는 게 friend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일반 멤버 함수들은 money 클래스의 친구들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이퀄이나 그 다음에 뺄셈 부호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출력 연산자, 입력 연산자 안에서 혹시라도 달러스라고 하는 거를 get 달러스를 통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달러스를 직접 사용하더라도 프라이빗 멤버 변수를 직접 언급을 하더라도 내가 허용해 줄게. 내 친구니까. 네, 그런 뜻이 이제 frien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friend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money 클래스를 가정을 하시고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6가지 연산자를. 그리고 일단 여기 지금 보면 지금 덧셈이나 뺄셈 같은 것에 대한 참고 코드가 작성이 되는데요. 모든 거를 다 덧셈을 다 지원을 하실 필요는 없고 또 이렇게 다 복잡하게 안 해도 되시나 간단하게 좀 조금 작성을 하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마 음수인 머니 객체하고 양수인 머니 객체를 더하는 것까지 다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구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니까 최대한 좀 심플하게 덧셈과 뺄셈 같은 것들을 구현하시고 대신에 중요한 거는 연산자 정의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반 함수로서 연산자 오버로딩을 한번 작성을 해보고 이렇게 프렌드 키워드로 머니 클래스 해서 한번 완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끝나면 또 일반 함수로 작성했던 거를 멤버 함수로도 다른 프로젝트 새로 만들어서 멤버 함수로 바꿔가지고 또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멤버 함수로 요 연산자 오버로딩을 정의를 했다면 그때는 이제 friend라는 키워드가 필요 없겠죠. 이미 멤버 함수니까 요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private 달러스나 센트스 멤버 변수를 이제 직접 언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꼭 6가지에 대해서 일반 함수, 연산자 오버로딩, 그 다음에 멤버 함수 오버로딩 이렇게 2가지 버전으로 각각 한번 꼭 작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